자, 2020년 6월 22일 20시 10분입니다. 교육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윤정두가 누군지부터 전체적인 내용들 보셔야 되니까 빠르게 수익 인증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네이버에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책을 많이 냈네, 12권 냈습니다. 조선닷컴에 들어가셔서 인물 검색을 하시면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한 거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또 방송은 22년간 진행을 했죠. 33년 주식을 했고, 그리고 한국경제TV 생길 때부터 해서 MBN 생길 때부터 해서 이토마토 방송 생길 때부터 해서 사상 최대치 시청률은 전부 다 돌파하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에 초청 강의를 하고, 그리고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하고 책 11권, 12권 쓴 걸 바탕으로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죠.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고 한국거래소에서 강의하고, 결론적으로 이 증권카드 기준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럭키 증권카드인데 33년 전에 만든 거예요. 87년인가 88년도에 만든 건데, 이게 이제 LG 투자증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증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NH 투자증권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마스터즈리그 대우증권의 수익률 대회 1억 계좌의 기준으로 리그가 설정이 된 건데, 저는 이제 기존에 입상 수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계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3천만 원 계좌로 수익률을 7,681%, 10주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오른쪽 화면이 이제 그때 당시 같이 참여하셨던 고객분들, 그때 VVIP 고객분들의 입상 내역. 그리고 합리다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이제 합리다님이 2007년도에 이 대회에서 3위를 하셨죠. 그렇게 해서 한 20년씩 되신 고객분들이 무지하게 많으세요. 그리고 요게 2016년도 대신증권하고 SBS, CNBC하고 실전투자대회를 진행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 40명 모아놓고,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 40명 모아놓고 진행한 건데, 창피하게도 1억 계좌는 윤정도 혼자 했어요. 나머지는 다 500만 원, 1000만 원 계좌 갖고 왔고, 맨 이상한 종목 편입해서 다 박살나고, 윤정두만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 종목으로 저런 수익을 낸 거죠. 28% 수익을 내서 1위를 한 겁니다. 이게 2015년도 LG화학, 삼성전자, 엔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생명,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시황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저쪽 이게 MTN 방송이란 말이에요. MTN 방송의 2015년도에 이러한 흐름, 또 2016년도 서울경제TV에서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이러한 수익, 또 2018년도 4월이면은 저때가 이제 경협주 막 터질 때 현대건설, GS건설 이럴 때 역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수익률들, 또 2020년 5월 15일 기준이죠. 이럴 때 기준에서의 3월 코로나19, 또 한진칼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지난해 12월 이후에 월별 계좌가 손실이 난 적이 없잖아요. 지난해 12월 이후에 월별 계좌가 손실이 난 적이 없죠. 신풍제약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매직 계산기의 활용 방법,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나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5월 달부터 해서 편입이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6월 15일 날 일단 전량차익 실현 85만 원부터 해서 전량차익 실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 종목에서의 수익 부분들, 여러분들이 꿈의 수익이 아닙니다.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5월 8일 저때 당시 60만 원 전후에서부터 쭉 남들 이렇게 수익 계좌 다 올려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아이고 좋아, 또 좋아. LG화학 같은 경우에 6월 16일이죠. 6월 16일 날 들어가서 그냥 당일날 들어가서 그날도 수익, 그 다음날 바로 차익 실현. 6월 16일 기준에. 6월 16일 기준에 들어가서 바로 수익 구간 설정이 되고,
형성이 되고. 이런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놓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만 조금 받고 그게 힘드시면 매매 사인만 뭐 받으시면은 바로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주봉 보세요. 다 오른 거가 아니라 자 보세요. 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래량 없으면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와도 안 쳐다본다니까.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쳐다보는 그 셀트리온 제약을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들어간다고. 그때.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은 조금 전에 방송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위치가 상승익대 확인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 5거래일 만에 얼마? 5거래일 만에 뭐 거의 더블이죠 뭐. 5거래일 만에 그런 수익을 잡아내고 그 이후에 거래량 없으면 안 쳐다보고 변동성 나오는 거 거래량 터질 때만 거래량 터지고 변동성 나올 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그러면서 요 고점을 넘길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기준과 함께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죠. 뭐 삼성물산 마찬가지고. 지난주의 기준이에요. 지난주의 기준. 한호님 같으신 경우에 한호님이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밋밋하신 거죠. 아 지난주에 수익이 났는데 야 이게 맨날 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두산인프라코도 뭐 들어가자마자 한호님 같으신 경우에 가입하신 지 뭐 이틀 3일 만에 그냥 양아이언맨님 같으신 경우에 두산 피어셀 인프라코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 다 서울바이오시스 빠바바밤 거래대금 터지면은 이쪽도 계속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거래대금 터질 때만 본다니까. 아니 거래대금이 없는데 왜 봐? 거래대금 터지면 보고 거래대금이 터지면 보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지면 보세. 에?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 우리는 안 보는데. 에? 그러나서 이 수익을 다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홍빠님 서울바이오 매도할까요? 17% 수익 오늘 단탕. 연장 무조건 고고. 에? 연장하시는 분들 혜택 주세요. 하트. 황금거인님 서울바이오 1시에 진입해서 180 수익 전량 매도해야 되나요? 상한가 들어갔다 이탈돼 버렸죠. 대표님이랑 함께 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됐네요. 마이너스 30-40% 종목을 일시에다 정리하고 주력주로 편입한 뒤 비로소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져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수익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네이버, LG화, 예? 홍빠님 4개월 연장하시고 상가슈 교육의 힘. 차익 실현을 상한가에서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더니 이제 우리 양아이언맨님께서도 아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 배웠네. 예? 한호님 대표님 무서워요. 하이닉스 수익, LG화학 수익, 장중 두산인프라코 10.23% 수익 이거 어떻게 해요?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 이거 보세요. 이거 6월 10일 날 600만 주 기준 거래량 이날 3,600만 주 터지죠. 이날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 개장 전 6월 10일 개장 전 8시 45분에 근데 레고캠바이오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에이벨바이오 6% 상승 이후에 6% 갭상승 이후에 눌려서 4% 그리고 상한가 거래대금은 1조 거래대금 1조 응? 그 무서워요? 그러나서 이게 에이벨바이오가 그 이후에 살짝 눌려졌다가 오늘까지 또 추가적인 급등. 근데 에이벨바이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막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목표주가 27,500원입니다. 15%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이벨바이오가 얼마요? 3만 원대 아닌가? 3만 원대? 모르겠다. 응? 어찌됐건 조금 이따 뭐 보면 알겠지. 이러한 수익들을 지난주 이게 지난주 6월 10일 그리고 뭐 또 지난주 내내 이게 6월 10일 뭐 에이벨바이오 으아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은데 으아 에이벨바이오 16.55%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오늘 같은 날도 다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 중반 이후에 이런 종목을 몇 개 못 잡아드렸단 말이야. 특히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 기분 좋게 탁 하나 또 제대로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제가 설정할 때는 없었어요. 솔직히 네이버를 중간에 한 3% 4%에 따라붙을까 하다가 에이 그래 일단은 뭐 우리 주력주에서도 눌려 있는데 또 알테오자 한번 건드려 볼까 하다가 에휴 먼저 번에 아랫방향 변동성이 그냥 정리했는데 뭐 괜히 건드려 놔봐야 그 또 빈정만 상하실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오늘 기준은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오늘 셀트리온 제약 다시 한번 훅 건드려놨죠. 응? 지난번에도 건드려놨고, 응?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 전량 또 차익 실현, LG이노텍 응? 수익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 인증 또 볼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볼 겁니다. 바이오로직스 그냥 약 바짝바짝 오르게. 네이버부터 보죠. 뭐 오늘 네이버 있었으니까 네이버 빨빨 보고 약 바짝 오르셨을 때 예? 교육 바짝 하고 빨리빨리 끝나버리죠 뭐 오늘. 그래봐야 뭐 9시 반 10시겠지만 응? 자 보겠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어때요? 3월 2일 날의 기준에서 2020년 3월 2일 9시 18분에 네이버 17만 5천 원 5% 확보 25% 비중 확보. 또 3월 9일 날 25% 17만 원 목표 네이버 25% 확보. 응? 이 비중 목표가 이제 좀 잘못됐다. 요거 이제 삼성 전기의 비중이고 네이버 25% 확보. 그죠? 그리고 네이버 일봉 차트 네이버 25% 한진가를 20% 주력주 편익 상태 투매 금지 3월 9일 날 네이버 17만 원 전후 혹은 시초가 17만 4,500원 돌파 시 5% 추가 편익 총 30% 비중 이제 꽉 채운 거죠. 이제 3월 9일 날 꽉 채웠어. 꽉 채웠는데 사실 3월 달이 굉장히 다들 어려웠잖아요. 뭐 비중 채우고 나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비중 꽉 채우고 나서 네이버는 그게 바닥이었어요. 아주 이쁜. 그잖아. 비중 30% 꽉 채우고 그게 바닥이었잖아. 근데 남들 차익 실현하자 울고불고 난리 나고 이게 들 빠졌으니까 들 빠진 놈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사자. 안 됩니다. 들 빠진 놈 팔아서 낙폭과대 주사면 그것처럼 바보짓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좀 안 됩니다. 가지고 갑시다. 제발 좀 가지고 갑시다. 그러나서 가지고 갑시다가 아니라 지금 한진칼 이때 당시에 또 77,500원이야. 가지고 갑시다 뿐만이 아니라 17만 원에서 편입을 들어. 왜? 신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이버 30% 비중 유지 21만 원 목표 17만 원인데 왜 30% 이게 주력이잖아 우리는. 응? 그렇잖아요. 문자 사인 이렇게 나간다고. 뭐 별거 있어요? 17만 원 줄거놓고 15만 3천 원 줄거놓고 방송 갖고 나와서 매수. 근데 방송에서 매직 시그널 이렇게 설명드리고 매수해도 4월 17일 날 매수 그래도 여러분들은 못 사시잖아요. 신뢰도가 없어서 서로. 야 이거 진짜 사려는 거야? 뭐 이렇게 매수. 네이버 18만 원 매수. 10% 추가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 최대 30% 비중입니다. 매수. IT에서 지금까지 눌려있고 시장 수익 IT가 눌려있어도 시장 수익률 안 나왔어. 시장 수익률 나왔지. LG이노텍은 더 나왔지. 삼성 SDI는 폭등 나왔지. 근데 못 간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어찌됐건 IT에서 못 가는 대신에 네이버에서 날아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날아가죠. 18만 원 편입 10% 23만 원 목표 주가 상향. 매수 계속 매수. 기존 비중 10% 차익 실현 20% 비중 유지. 안타깝게 19만 3천 원 좀 물량 뺏겼어. 왜냐면 변동성이 커지고 갭 상승 이후에 도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속상한데. 어찌됐건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23만 원대 차익 실현이 됐고. 맞나요? 23만 원대인가요? 22만 3천 원인가요? 어찌됐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는데 재편입의 기준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은 편입 못했어요. 근데 안타까워하진 않습니다. 또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 잘하고 뭘로 옮겨갔어요? 5월 6일 7일 이럴 때 다 전량 차익 실현하고 뭘로 옮겨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올려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옮겼죠. 그죠? 그래 결론은 네이버를 우리는 잘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계속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준에 네이버가 우리가 판다고 못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시장 수익률은 나온다. 또 그 이상은 나온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왔을 때처럼의 엄청난 탄력이 나올까는 그거는 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든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네이버의 목표 주가 설정 방법.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목표 주가 설정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 설정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정형화된 내용. 그렇게 해서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된 이후에 어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월 10일 날 들어갔던 거, 수익으로 들어갔던 거, 5월 8일 날 수익 10%. 그래놓고 5월 11일 날 주력으로 변화. 왜? 네이버 차익 실현했고 30% 비중을 의약품 쪽에서 기준을 잡자. 그 의약품의 기준이 삼성바이오로직스다. 59만 5천 원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하죠. 결국은 마지막 들어가는 게 6월 4일 날 64만 7천 원에 꽉 채워서 30% 비중. 시가총액 3위를. 응? 이게 4월 10일이에요. 갭상승 4% 나와서 50만 원 출발된 가격에 우리는 51만 9천 원 재돌파 시 편입. 51만 9천 원 찍고 눌렸잖아요. 그게 51만 9천 원이 얼마? 8%의 상승. 시가총액 3위 종목 8% 상승인데 매수. 그리고 그날 26% 올라갔죠. 그렇게 하고 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수익을. 이 수익을. 다 여러분들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을 그냥 밋밋하게 그냥 뭐 별로 그래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내실 수 있게 교육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내실 수 있게 교육이 어려우시면은 함께 동참하셔서 수익도 좀 내시고. 그게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5월 8일이잖아요. 5월 8일 날 방송 갖고 나가서 왜 갖고 나갔겠어? 우리는 왜 매매를 냈겠어? 그럼 윤정두네가 선침해하고 이걸 매매 사인을 드렸나? 아이고. 윤정두가 선침해하고 매매 사인 드린다고 이 시가총액 3위짜리 종목이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물량 바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샀잖아요. 계속 문자 사인 나오고 계속. 자, 5월 13일입니다. 61만 원 5% 추가 편입 10% 비중 확보 70만 원 목표. 또 그다음 그 이후에 14일, 20일, 26일, 27일, 28일, 6월 1일, 6월 4일. 결국은 6월 4일 날 주력 30% 비중 꽉 채웁니다. 64만 7천 원. 왜? 계속 같은 가격에서 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60만 원 미만, 60만 원 초반, 또 60만 원 중반 거기에 밀려서 다시 60만 원, 목표 주가 80만 원 유지. 결국은 64만 7천 원 신고가 다시 뚫을 때 마지막 5% 그렇게 30% 비중하고. 결론은 그 이후에 6월에만 지금 올라온 게 40%. 6월에만. 5월까지 따지면 50%가 월등히 넘고 6월에만 40%. 30%인가요? 64만 7천 원에 86만 3천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 사인 받고 계속해서 매직 계산기에서 고점에서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 그 변동성. 6월 15일이죠. 6월 15일 날 변동성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을 때 시장이 100포인트 빠진 날 6월 15일 날 100포인트 빠진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7%의 강세 86만 3천 원 고점. 거기서 밀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밀리면 차익 실현하자. 그렇게 해서 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85만 원, 83만 7천 원, 82만 원 다시 5% 차익 실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량 정리가 일단 또 끝났습니다. 그게 지난주 월요일,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 날 LG화학도 들어와서 그 다음 날 12%, 13%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주중반에 주춤한 거죠. 단타 종목, 수익 종목은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도 6월 15일 같은 경우에 신풍 전량 차익 실현 감사합니다. 36,000원의 전량 매도 잠깐 사이에 훅 내려가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좀 찜찜했죠. 왜? 여러분들께 수익 좀 크게 좀 뭔가 또 새로운 종목도 드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결론은 주력주에서 이제 차익 실현 다 했잖아요.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다시 새로운 주력주 편입하고 새로운 종목 가져가고 또 기존의 IT에서 수익 내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익이 조금 더 또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 알테오텐 같은 종목 또 ABL 바이오 같은 종목 하다못해 뭐 슈마시스는 왜 못 사시겠어요? 슈마시스 계속 뭐 교육은 해드렸죠.
다만 이제 비중을 채울 수가 없는 거지 우리 기준에서는. 모든 종목 손실 이번에 급락장에 다 만회하고 삼성바이오로 수익 확보, 셀트리온도 수익, 삼바, 셀트리온 삼형제 전부 수익, 그냥 계속 수익.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스스로가 잡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최동기 선생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님 만나 3주 만에 5년 손실 만회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300주도 갖고 계시고 결론은 우리 그 최동기 선생님도 수익 잘 내시고 연장을 안 하시고 왜? 교육 받으셔서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신데 뭔 연장을 해요? 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육 바로 들어가요. 네이버로 찾아오세요. 네이버에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유튜브부터 가세요. 유튜브. 여기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서 유튜브부터 가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든가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을 미리미리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VI 발동 셀트리온장, ABL 바이오, 또 오후장 전략, 47만 원 편입 가능 추세 교육. 이게 지금 이게 한번 교육 줘야 되는데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기존에 이제 6월 초순 자료들을 다 잘못 잘라서 올려놨어요. 그 오른쪽 화면이 좀 안 보이게. 그래서 다시 다 올려라 그랬더니 예전 것도 그냥 막 올려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어찌됐건 이게 장중 기준이 아니잖아. 이 녀석들 내려오면 혼났어 아주. 날짜 기준에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하냐고. 결론적으로 신고가 랠리 이 기준에 날짜 기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물론 오늘 기준인가 이게 LG화학도 오늘 어차피 신고가 랠리가 나왔으니까 하여간에 이러한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들어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야간 특별 무료 방송 있죠? 요거 좀 들으셔야 돼. 클릭수도 안 나와. 제목도 이것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제가. 요걸 윤정두가 다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연구원 하나 이제 제대로 똘똘한 친구 오라 그래갖고 이 제목도 섹시하게 해가지고 왜? 다른 분들도 도움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그 교육을 어디서 다 받아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일자, 17일자, 16일자, 15일자 요 교육들을 들어오셔서 들으시면은 금리, 외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좀 이렇게 오셔서 정기 구독하셔가지고 누구보다 좀 제대로 된 교육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윤정두의 공식 홈페이지 밑에 주식 투시경 이렇게 있고 위에 보셔도 되고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주식 방송 이렇게 누르시면은 녹화 방송 보는 게 있어요. 녹화 방송. 주식 방송, 녹화 방송. 그럼 아까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는 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 더 광고도 없이 유튜브 자체 광고도 없이 다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무료 방송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보십시오. 그리고 오셔가지고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시다. 그러면 요거 지금 가격을 지금 올릴지 아니면 이제 이벤트를 없앨지 좀 고민 중입니다. 월 300만 원 기준에서의 가입 비용인데 상상을 초월하시죠. 근데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수익을 내시려면은 요 기준으로 오세요. 수익 많이 나나요? 그럼 난 모르지.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 거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의 수익,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의 수익, 검증돼 있는 수익, 그것을 바탕으로 계좌 수익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수익 기준으로 설정돼서 여러분들께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교육 여기 보시면은 직장인 교육 VOD 있어요. 교육 VOD를 구매를 하셔서 공부 좀 하세요. VOD 01, VOD 02, 03, 04, 05 이렇게 있죠. 한 개당 9시간. 한 개당 9시간. 남들은 이거 교육 다 받고, 이 주도주, 단기공략주 이런 교육을 다 받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교육해드릴 때 이런 거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남들은 이거 110만 원의 교육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다 받고, 응? 알테오젠이든 슈마시스든 이런 종목 다 잡아내서 수익 내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준점에 교육 자료들 받아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응? 저게 뭐지? 하고 계시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시잖아요. 어찌됐건 이 교육 자료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셔서 제발 좀 홈페이지 구매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만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야간에 지금 이제 전화번호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를 해드려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수익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장이 지금 1% 미만이긴 합니다만 0.69, S&P 500 지수가 0.57%의 강세를 띠고 있는데 수익 안 내실 거예요? 수익 내셔야죠. 그죠? 네. 수익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들어갑니다. 최근 그 교육 자료, 그러니까 방송 자료만 놓고 보시더라도 상당 교육이 되는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오늘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짧게 간단하게 하나만 그럼 놓고 보죠. 뭐 어떤 걸로 놓고 볼 거냐면은 지난 그 금요일자 방송 원고 그것만 놓고 보셔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차분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실체가 없어요. 윤정도 33년 주식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웃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아니 시장이 거래 정지죠. 안 그래요? 아, 시장이 거래 정지죠. 어떻게 거래가 돼? 9.11 테러 나고 거래 됐습니까? 에? 아니 북핵 실험하고 나서 거래 정지됐어요? 아니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진다고 해서 시장 거래 정지가 됩니까? 안 되죠. 에이,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다.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니 빅텍 같은 종목군들 빅텍 같은 종목군들 그거 매매해서 수익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아니 빅텍을 매매를 하는데 아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아우 방산업체들 갑니다. 바보들도 아니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런 그 말장난하는 친구들의 말에 넘어가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빅텍 같은 종목군들 시가총액 300억 400억 하던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을 들어 올려놨다고 해서 끝내준다 이럴 게 아니고, 교육만 받으면 아 이런 종목 얼마든지 살 수 있었구나, 그 기준을 잡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띠용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 차트에 윤정두가 가장 무서워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핵실험이었다고 그랬죠. 와 감당이 안 되더라고. 37살인데 와 핵실험을 했대 북한에서. 근데 윤정두 똘똘하잖아요. 똘똘하다 보니까 바로 생각한 거야. 야 핵실험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거래 정지지 왜 거래가 정지가 안 됐을까? 시장 자체가. 아니 9.11 테러 2001년도 9.11 테러 때 미국은 거래 정지했는데, 아 이거는 심리적인 면이 더 크구나. 야 외환시장 한번 볼까? 외환시장 뭐 출렁출렁했죠.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없네. 오케이 바리 끝. 결론적으로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2006년 10월 9일의 흐름이 어떤 문제가 됐어요? 문제 안 됐죠. 2006년 10월 9일의 흐름에 저 박스 조그맣게 쳐드린 거. 두 번째 주봉입니다. 왼쪽에 여기 보시면 2006년 어떻게 됐어요? 보이시죠? 10월 9일입니다. 전날이. 꼬리가 길게 달려있죠. 변동성 커져 있었죠. 근데 문제가 됐나요? 아이 무슨 말씀을. 일봉으로 어때요?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은 사실상 장중의 변동폭으로 따지면 3%대 이상.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따지면은 그 미만.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방송 무방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저 변동성이 나오고 시장 멀쩡하게 돌렸단 말이에요. 저 변동성이 나오고, 그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 멀쩡하게 돌린 추세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이 지수의 흐름이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수익으로 발생됐겠죠. 그러면 2020년 오늘날에 지난주 화요일 날에 와 시장 반등 100포인트 났다. 와 대박이다. 일본 쪽도 5% 강세가 나. 와 대박이다. 야 마감 때까지 폭등이다. 야 끝내준다. 그러고 있는데 장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장 막판에 선물 쪽의 흐름에서 그냥 빵 하고 깨져 내려갔죠. 장 막판에 사실은 마감 동시효과 이렇게 갭상승 추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 장 마감에.
그렇게 됐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 들리자 맞아 그냥 꽝 하고 깨져 내려가죠. 꽝꽝꽝꽝꽝꽝꽝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결론은 우리가 요 기준의 흐름에서 결론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등락 범위 1차적으로 굉장히 크게 등락을 잡을 거예요. 그럼 1%대 초반 수준의 변동입니다. 이게 예? 시장 지수로 따질 때 280포인트 수준이잖아요. 282, 3 찍고 그렇게 해서 1% 고점 대비 밀린 거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또 1시, 13시, 15시죠. 3시 20분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마감 동시효과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요만큼의 범위 0.8%의 범위 0.8% 범위에서의 흐름 결론은 뭡니까?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5분봉 차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움직임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만계약을 두들겨 팼을 때 시장에서 와 만계약 두들겨 팼어요. 시장 큰일 났어요. 박살날 거예요. 박살 같은 소리예요. 결국은 어때요? 윤정두가 얘기한 것처럼 1% 등락으로 국한되고 끝날 것입니다. 1% 등락으로 국한되고 끝났잖아요. 아니 소름 돋지 않아요? 유료방이 와 대박 주나요? 대박 종목 주나요? 아유 그렇게 따지지 마시라니까. 유료방이 300만 원짜리 방이 대박 주나요? 대박 종목 주나요? 그게 아니야. 6월 16일 날 장 끝나고 그 행복했던 그 흐름을 장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6월 15일 같은 경우에 폭락이 나오는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땡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일요일 월요일에 계속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ABL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좌 다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빰빰빰빰빰빰빰 하고 월요일 날 남들 폭락장에 엉엉 울고 100포인트 내려간다 엉엉 울 때, 예? 그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계좌 다 이렇게 수익 났다고 월요일 날 이렇게 계좌를 올려주시는데 그러다가 화요일 날 어떻게 돼요? 윤정두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폭등이 나와버려요. 걱정 마십시오. 무슨 뭐 미국장에 그럼 아유 걱정 마세요 해갖고 LG와 화요일 날 그냥 개장 전에 LG와 셀트리온 이거 다 두산 퓨어스를 올려드려갖고 어떻게 돼요? 다 폭등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개장 전에 화요일 개장 전에 8시 37분에 그것도 그러고 나서 빰빠밤 하고 있는 찰나에 수익 나고 행복합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장 막판에 땡큐합니다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표님 어떻게 하죠? 시간으로 대체로 빠지네요. 대표님 북한 내일 괜찮을까요? 이거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거 어떻게 해? 윤정도 뭐라 그래? 1% 수준 조정 후의 안정 전망입니다. 이 얘기 한마디에 이 코멘트 한마디에 많은 분들은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죠. 여러분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은 결국은 아무런 문제 없이 6월 18일 날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네. 17일 날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네. 18일 날 마찬가지네. 동학개미에 대한 그 수급 부분도 다 설명드렸어요. 다 동학개미 무슨 동학개미 삼성전자 수급도 다 설명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그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이 경협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경협주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GS건설 폭등 랠리 나오고 실적 나오면서 4월 9일 날 2018년 4월 9일 날 저 갭상승 나온 이후에 저 갭상승이잖아. 4월 9일 저러고 나서 폭등 랠리가 나왔던 것이지. 그러고 나서 왜 올라요? 실적 때문에 올라요. 초기엔 그랬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4월 말 이후에 왜 올라요? 경협주래요. 누가? 현대건설이. 누가? 현대루템이. 누가? 현대엘리베이터가. 그래? 얼마나 올랐니? 한 달 조금 넘게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조정.
그리고 이제 아난티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 2018년 12월 11일 날 이런 응? 백으로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살 수 있어? 거짓말쟁이들. 이거 살 수 있다고? 뻥쟁이들. 뻥쟁이잖아. 이거 살 수 있다고. 윤정도는 샀잖아. 아 샀잖아요. 문자 사인 보여드려? 참나. 그 당시에 방송을 같이 듣고 계시던 분들이 이 안에 무료 방송에 지금 라이브 방송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윤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2월 18일, 12월 11일 날 09시 09분에 한진칼 28,900원. 엄마? 28,900원? 이거 초대박이네. 28,900원. 야, 근데 목표주가 35,000원을 드려. 대박. 2조가 넘는 종목을. 아난테 얼마? 11,400원. 감흥이 없죠, 11,400원이. 12,500원. 이게 이날 11,300원이 저점이에요. 그리고 12,500원 목표주가인데 12,800원인가가 고점일걸? 어찌됐건 샀죠. 그럼 우리는 5거래일 만에 5거래일 만에 따블이야. 24,000원. 11,400원에 들어왔으니까 24,000원 따블이네. 안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다 먹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데서 안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다 막 욕해. 그러다가 요런 날 들어, 요런 날. 24,000원, 26,000원. 26,000원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31,000원이 고점인가요? 그렇게 해서 한 20% 수익 내고, 박수 좋아요. 와, 수익 났다. 막 이렇게. 응? 와, 수익 났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는 요 자리에 들어간다니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고? 거짓말쟁이들. 여기서 들어가실 수 있다고? 뻥쟁이들. 못 들어가잖아. 이거 어떻게 들어갈 거야? 갭상승 저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들어간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응? 오늘도. 현대건설이 너무 높게 떠서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가길 잘했고, 결론적으로는. 응? 그죠? 오늘도 뭐 어떤 종목이든 어떤 가격에서는 못 들어왔어요. 알테오점은 시가총액 4조 7천억인데 장중에 여러분 못 따라붙어? 따라붙어야지. 교육만 받았으면 왜 못 따라붙어? 이런 교육 다 해드리고 문자 사인 지금 다 보여드렸잖아요. 결론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요 자락에서 3만 원대 찍어준다고 해서 와 수익 났다 박수치다가 결국은 윤정도 얘기한 것처럼 거래량 거래대금이 끝나면 안 쳐다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안 쳐다본다. 요 월봉 아닙니까? 2018년도 하반기에 3만 원대 초반 딱 찍고 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는단 말이에요. 상승익태 확인형 땅 찍고 거래량 빵 터지고 그러고 나서 깨져 내려오면 안 쳐다봐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 요때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중간에 저를 왜 들고 가?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나서 횡보 거래량 주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이럴 때 들어간다고. 금요일 같은데.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이지. 이걸 뭐 뒤를 돌아봐요. 아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화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화되면 아나테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거래량이 터질 때 들어가는 거죠. 거래량 터질 때. 대하태이 마찬가지고. 얘가 뭐 경협주? 대하태이가 뭔데 경협주야 이게? 경협주라는 개념이 뭐예요? 북한하고 통일되나 우리가? 통일돼갖고 막 엄청난 막 수주를 받아와? 에이? 수익을 내는 기준은 별게 없어요. 북한하고 통일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저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뭐 어떤 기준이 잡혀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서 변동성이 확대되니까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기준이 잡히는 거죠. 신성통상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 들어가. 오늘 어떻게 했어요? 박살 나 있지. 왜? 금요일까지면 좋다며. 좋긴 뭘 좋아. 그냥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 있으면 들어가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죽어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죠. 상장 주식 수가 얘가 몇 주예요? 신성통상이 매직 계산기 있나? 없네. 이 상장 주식 수가 얼마 안 될 건데 주식 수가 1억 주인가? 1억 주인가? 근데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리죠. 휴마시스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월봉 다 계산해드렸고. 근데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는 갭이 컸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따라붙지 못해요, 사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의 종목을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어요, 공부만 하시면. 왜 못 잡아요? 아까 아난티 말씀드렸잖아요. 아난티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근데 휴마시스가 갭상승 나오고 갭상승의 범위가 10% 15%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따라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정형화된 교육 9시간짜리 교육, 그 교육 유료 교육 남들 110만 원짜리 교육 다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안 듣고 계셨잖아요. 안 듣고 매매하다 박살났죠?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라고 해놨어요? 읽어보세요. 그죠? 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점 제대로 잡으셔서 대처하시면은 휴마시스 아니라 휴마시스 할머니도 잡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님도 모셔올 수 있고. 예? 이거를 윤정두가 휴마시스 우리 대박내세요. 뭐 비중 한 50% 실었을까봐 무료 문자 나가면 2만 통이 나가는데, 어? 채팅방에만 올려도 6천 분이 보시는데, 유료 고객만 수백 명인데, 수백 명이 1인당 1,000만 원씩만 들어 수십억인데, 얘를 어떻게 잡어? 들어가봐요. 코딱지만큼이죠. 우리가 들어올렸나? 예, 안녕하세요, 영균님. 이게 결론적으로 현실성 있는 그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놓고 보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주 단순합니다. 일주월봉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주월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지홀딩스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앞전에 이제 중간에 뭐 인적 분할이든가 이게 여기가 거래량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 있잖아, 거래량이. 예? 요거 빼고 나면 또 거래량 이렇게 당기면 거래량 다 있죠. 멀쩡한 거래량이잖아요. 아니, 시각적으로 볼 때 이거 멀쩡하지 안 멀쩡해? 멀쩡하죠? 어? 멀쩡한 거래량이라고. 멀쩡한 거래량. 근데 이 거래량 대비해서 이게 하루에 뭐 등락폭이 얼마나 나와요? 몇 프로 안 나오잖아. 뭐 9%? 많이도 나오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성의 확대, 이런 변동성의 확대,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때 당시 대비해서 거래량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일, 주, 예? 월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건 분봉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분봉으로. 아주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냐 이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들을 놓고 보실 때, 예를 들면은 HLB 같은 경우에 보실까요? HLB 나와봐라 보봐. 뿅. 거래대금으로 놓고 볼까? 뿅. 어떻게 됐어요? HLB의 월봉이고,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주봉의 거래대금 형성된 이후에 지금 거래대금 형성돼 있나요? 죽어있죠? 지금 일봉으로 보실까요? 일봉의 HLB 같은 경우에 쭉 당겨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2019년도를 기준을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 여러분들이 실제 이 종목을 이런 자락에 놓여져 있을 때 백으로 보시면은 나 저 바닥에서 한번 사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아난티랑 똑같죠? 잡을 수 있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얘가 4,200만 주짜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2만 원일 때 거의 뭐 한 1조 조금 못 미치고 그다음 4만 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면서, 윤정두가 가장 좋아하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만 터져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점상이 나온 이후에 밀렸다가 음봉 떨어졌다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여기선 따라붙기 힘들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걸 뭐 어떻게 따라붙어? 나도 힘들어. 저걸 뭐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뭐 매수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 개파락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못 들어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띵! 우와! 우화가 아니라 뭐 동물원이요? 우화는 무슨? 여기서 딱 보시면 시초가 얼마예요? 0.99죠. 조 단위의 종목이 좋은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6만 원이면 그 당시에 4,200만 주고, 이번에 신규 물량이 또 들어와서 이제 한 4,900만 주인가 형성이 됐는데, 어찌됐건 6만 원이면 6, 4, 24
한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 할 때란 말이에요. 2조 6천억짜리가 1%의 갭상승 이후에 25%까지 뛰어오릅니다. 윤정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예? 출석 체크 한번 해버릴 거야 그냥 여기서. 자, 윤정두랑 같이 지금껏 매매를 해보니 윤정두는 저기서 들어간다. 확인되신 분들은 45번. 모르겠다. 내가 윤정두 오늘 처음 보는데 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은 1번. 윤정두를 겪어보시고 아 윤정두가 이런 데서 들어간다. 이건 뭐 HLB가 펀더멘탈이 좋든 말든 다 필요 없이 이런 데서 거래량 거래되면 터지잖아요. 그 전날 상한가였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걸 확인하셨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수익을 다 잡아냈다. 확인하신 분들 45번. 난 몰라 나는 모르네 하시는 분들 1번. 그렇게 해서 카카오 TV 쪽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톡방에 1번을 좀 눌러주시고 45번이든 1번이든 그래야 그 다음번 범위의 교육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 범위의 교육을. 결론적으로 다음 범위의 이제 교육 부분을 응? 이거를 못 잡아먹냐고. 이거를. 예? 지금 보니까 이 가격에 사고 싶죠. 왜? 이거 21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 다 아시니까 지금 보니까 사고 싶잖아. 근데 저 당시에는 살 수가 있냐고. 윤정도는 사잖아요. 아 보여줘. 그것도 또 아 나 참 진짜 내가 검증을 해줄게. 예, 검증을 해드릴게요. 카톡방에 45번. 왜 카톡방에 45분들 안 누르셔?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 인원이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접속 인원이 많아지셔서 76분인데 지금 9시도 안 된 시간에 76분이면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카카오 TV 쪽 계신 분들 저쪽 카카오 톡방에 45번 혹은 1번 출석 체크도 할 겸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HLB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지. 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HLB야 어딨냐 창피하지 말고 나와보렴. 나와보렴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실질적인 HLB의 수익 기준이 잡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수익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매매 사인이 형성이 돼 있었는지 HLB라는 종목에서 그걸 꼭 찾아서 보여드리려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완벽한 자료 노출 HLB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9년 8월 16일입니다. HLB 얼마야? 32,000원. 32,000원. 저 때문에 해도 이제 1,000억의 기준을 안 잡아드리고 개별 매매 기준에 300억, 500억도 잡아드렸어요. 왜? 그 이유를 또 보여드려야지. 오늘 보여드려야 될 게 너무 많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나오구나. 뭐냐면은 지금은 거래대금 그 하루에 1,000억 이상짜리가 많아요. 종목이. 지금 거래대금 하루에 1,000억 이상짜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나와봐라. 2020년 5월 15일 기준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가 10종목, 20종목, 30종목, 40종목 그리고도 더 있어. 왜? 이게 1,088억 원이니까. 그리고도 더 있어요. 40종목 이외에. 많을 때 60개, 70개씩 나와요. 근데 저 당시 기준은 어떻게 됐냐면 백으로 볼까요? 올 초만 해도 2월 10일 날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가 몇 개? 16개. 20종목 중에 16개 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작년 2019년 1월 18일만 해도 얼마? 여기도 16개. 그 전날은 11일 날은 10개. 10일 날은 14개. 얼마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거래대금 빵빵 터진 거야. 얼마나 좋은 장인데. 유동성 장이 지금 얼마나 좋은 장인데. 그래서 제가 장 좋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응? HLB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 당시 기준에 200만 주면 얼마예요? 200만 주면 600억이겠지. 주가가 올라오겠죠? 그럼 700억 정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32,000원이네.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41,000원이네. 거래량 1,800만 주 잡아버리죠. 왜? 거래량이 그때 터져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HLB 400만 주로 또 줄여드리죠. 그러고 나서 얼마? 48,000원. 이때 얼마? 65,000원. 이때 얼마? 65,000원. 또 68,000원, 73,000원. 막 당일날 막 연권 신났어. 그냥 막 연권 막 계속 내는 거야. 막 하면서. 왜? 거래량 터지면 계속 가니까. 11만 원 막 11만 5천 원. 계속 목표주가 상향이잖아. 목표주가 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고 또 들어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네요. 할렐루야네. 13만 원 가던데요. 16만 5천 원 목표, 17만 5천 원 목표, 23만 5천 원 목표인데 결국은 21만 원대 찍고 밀려내려서 전량 차익 실현 끝이죠. 그럼 다시 보시면 되잖아. 자, 여기서 이게 얼마요? 이게 뭐 얼마긴 얼마요? 강보합 출발해갖고 6만 원에서부터 그냥 7만 5천 원까지 이 당시만 해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탑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와우, 13만 원 가버리네. 조금 전에 얼마 6만 원이었잖아요. 여기 6만 원. 와우, 13만 원 가버리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어간다고?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못 들어가죠. 당연히 못 들어가지. 이렇게 오르니까 소문이 나요. 왜 올라요? 아, 얘가 뭐 끝내준대. 뭐가요? 뉴스 보고 막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지들이 박사야 무슨.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띠용, 우와, 두 번 더 오버슈팅 나오고 그러고 나서 낙폭과대입니다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낙폭과대로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결론은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만 보세요. 거래대금만. 거래대금만 쭉 놓고 보시면 거래대금이 죽었는데 이게 주가가 움직여요? 거래대금이 죽었는데 움직여요? 응? 거래대금이 죽었는데 주가가 나오냐고. 그러면 저기 뭐야, 어저께 종목이 뭐였죠? 어제 상한가 종목이 뭐였어요? 걔 어디 있니? 아까 있었던 거. 휴마시스 말고 어제 상한가. 어제 상한가 나와봐라. 신성통상. 그래, 신성통상 한번 보죠 오늘. 신성통상 나와봐라. 창피하지 말고 나와봐라. 신성통상이 나와 있네. 짠짜자자자자자잔. 자, 보세요. 5분봉. 짜자자자자자잔. 자, 어제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위의 변동성이 생겼죠.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개장 초에 빵 터지더니 죽어버렸죠. 그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응? 45번 저 추석 체크 한 대만 카카오톡 링크 올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쪽 말고 저 상품 오케이. 에이벨바이오가 아는 알테오젠. 신성통상 보이시죠? 5분봉의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은 필요 없어요. 사실 거래량은 필요 없어요. 거래대금이 죽잖아요. 이게 뭐 우스운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거래대금 죽잖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응?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에 이걸 일봉, 주봉, 월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 월봉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 아니라 이거를 그냥 일주 월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그 종목 싹 끄집어내서 검사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하다못해 현대로템의 주봉 보실래요? 주봉 현대로템의 신라젠도 보여드릴까? 신라젠도 다 똑같아. 사상 최대치,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형성된 이후에 움직여요? 예? 저거를 무슨 중간중간마다 경협주라고 사라고 하는 그 한국경제TV의 그 그냥 나쁜 친구 그냥 아주 그냥 혼나야지. 지돈 같으면 회사 뭐 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휴, 주식 모르는 애들 많아요. 이쪽 바닥에. 아예 몰라. 마케팅을 잘하고 몇백 명 뭐 1000명씩은 우습게 땡기는데 주식 자체를 몰라. 그 지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예?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아니 별거 없어. 신라젠 뭐 별거나 있어? 자, 신라젠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량 보지 말고. 거래량 보지 말라니까. 거래대금 밑에 거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 없는데 이게 움직여요? 15만 원 찍고 저게 얼마? 5만 원 깨지는 흐름이죠. 5만 원만 깨지나 만 원까지 확 내려오죠. 거래대금이 있어? 없어. 뭔 소리야.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알테오젠의 비밀 얘기했잖아요. 뭐가 재미난 거야? 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신라젠의 대주주분 7.88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7.88이 된 게 아니야. 그 전부터 7.88이야. 고점에서 다 팔아먹었어 이놈 새끼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만 원 할 때 시가총액 10조까지 갔을 때 시가총액 10조까지 갔는데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방송에서도 윤정두처럼 오늘처럼 악을 쓰고 야, 이거 뭐 주가 시세는 나오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입 싹 닫고 이게 끝내주는 종목이래. 응? 이게 끝내주는 종목이래. 시가총액이 10조인데
매출액이 91억짜리를 이게 끝내주는 종목이래. 임상 성공만 하면 대박. 아유, 정신 나간 친구들, 여러분들 말고. 결국은 이러한 손실이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가죠. 응?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총액 10조일 때 이 대주주 이 친구들이 10% 차익 실현했다고 치면, 대주 지분이 원래부터 7%였겠어요? 10% 차익 실현했다고 치면, 혹은 전환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주식수가 늘어났다? 거짓말쟁이들. 어찌됐건 10% 차익 실현했으면 1조죠, 1조. 1조면 지금 사면 통으로 회사를 다 사잖아. 이 녀석들이 10,000원 깨질 때 사냐고, 대주주가. 근데 그거를 단타 치는 거 상관없어요. 그거를 끝내줍니다 하고 갖고 가라고 하는, 응? 에휴,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시장 흐름에서 이런 종목이 없느냐? 많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도 수익 냈잖아. 두 가지 부류라니까요. 무조건 안 된다는 부류하고 무조건 된다는 부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누구요?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이잖아. 그럼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누구예요?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그럼 말 끝난 거지. 뭘? 더 이상 뭔 얘기를 해? 끝.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준에 시가총액 52조짜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52조까지 올라오고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아니지. 아니면 어때? 수익만 내면 되지, 우리는. 농담이 아니라. 근데 대신에 이렇게 위험고지를 안 해드리면은 신라젠처럼 나중에 도망쳐 나와야 될 때 못 도망쳐 나오잖아. 셀트리온, 윤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이라니까. 이게 셀트리온이 말이 되는 업체, 이게? 에? 이러다 소송 걸린다 또. 아유, 피곤해 아주. 셀트리온 이게 말이 돼요? 시가총액이 40조인데 매출이 1조 6천억이야. 이게 말이 돼? 에이, 진짜. 장난 똥 때리나? 뭐 얘가 대장주였다고 웃기죠. 거짓말쟁이들. 시세랑구 2017년 하반기에 반짝했던 거고, 이번에 신의 한 수였지. 거래소로 옮긴 거. 유가증권 시장으로. 그렇게 되면서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돼서 수급 논리가 일부 들어온 거고. 어찌됐건 그나마 이들은 나요. 시가총액 40조 또 시가총액 52조의 삼성바이오로 셀트리온, 이쪽은 그나마 나요. 쓰레기들은, 진짜 쓰레기들은, 뭐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또 여러분들 화나시겠지만은, HLB 좀 전에 보셨죠? 왜 두 번 다시 안 보는지 알아요? 시세 낼 때만 내는 거야.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4조 8천억인데 대주주 지분 10%에, 에이, 쓰레기들이지 이게. 대주주 지분이 원래 10%였어요? 어? 근데 이거를 매수하십시오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윤정도도 이거 매수 사인을 드려요. 단기 종목으로, 수익 종목으로 매수 사인 드리잖아. 근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 4조 8천억짜리에 매출액 300억, 영업이익 적자, 이거를 이게요? 끝내주고요? 뭘 끝내줘? 지들이 이거 분석이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 분석. 지금 한양증권 한 군데서 리포트 하나 나왔어. 나머진 다 뭐야? 그냥 뉴스야, 뉴스. 그냥 회사에서 그냥 마케팅하는 것뿐이 없어. 근데 지들이 뭘 엄청난 걸 아는 것처럼 방송을 해서 HLB가 말입니다. HLB가 말은, 그래도 대주주가 10%인가 지분이? 바보예요 우리가? 어? 그러한 그분들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예? 카톡방 그저 링크 좀 올려주세요. 카카오 TV 쪽 링크. 대표님 무서워요. 엄설쟁이 영규님 다 아시면서. 그럼 얘만 그래요? 다 보여드려요? 실체를? 헬릭스미스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종목이죠. 제 HLB는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어요. 장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치고. 얘 실적 보세요. 17%. 1조 7천억짜리 대주주면 17%, 매출액이 40억, 예? 신라젠하고 얘가 뭐가 달라? 뭐가 달라요? 좀 얘기 좀 해주지. 신라젠은 실패했고 얘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 진짜. 금감원이 그냥 기침 한번 하면 끝나, 얘도. 이 보세요. 증권사 보고서 하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다들 뭐 끝내주는 회사라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앞잡이들인가? 여러분들 말고요. 그러면 텔콘 RF 제약은, 텔콘 RF 제약, 이런 애들 무지하게 잘해먹었죠. 무지하게. 텔콘 RF 제약, 얘 봐봐요 한번. 컨센서스
야,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응? 그나마 낫지, 시가총액이 좀 덜하니까. 대주주는 16%요. 알고 대처를 해야지. 막말로. 얘 투자자별 수급 동향 놓고 보실래요? 2017년도 하반기에 얼마나 녹아났는지. 초대박 났지, 얘네들은. 응? 초대박. 뭔 소리냐면은 정책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또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아주 그냥 어부지리로 가만히 있는데 지네가 작전을 안 하는데도 일부 했겠지. 롤링 돌렸겠지. 예? 일단은 어찌됐건 2017년 이후에 보시면 전환 물량 들어오신 거 보세요. 기타 법인에. 우와, 150만 주 해먹었어 또. 6월 19일 날 150만 주 팔아먹었잖아. 예? 주가 확 당겨놓고. 전환 물량 가격 좀 이따 볼게요. 와우! 7월 6일 날 또 150만 주 또 해먹네. 와우! 260만 주 또 해먹네. 그럼 얼마야? 300만 주, 360만 주, 이렇게 하면 620만. 주죠. 600만 주라고 잡고 600만 주에 5천 원에 팔아먹었다고 치면 300억이네. 저 얼마짜리인데 300억에 팔아먹었을까? 어?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30만 주, 40만 주, 그 다음에 와우, 600만 주 팔아먹네. 600만 주. 이 웃으면 안 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방송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사라 그런다니까. 아주 이것들이 아주 그냥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 600만 주에 만 원이면 얼마야? 600억이죠. 이거 전환 가격이 얼마일까? 제 기억이 맞다면 저 2,000원대인가 그래요. 3,000원대인가? 2,000원대인가? 볼까요? 보면 되지 뭐. 이게 뭐가 어려워 보는 게. 자, 보겠습니다. 공시 내용의 전환 사채 행사 부분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전환가액의 조정, 또 조정 행사도 나올 텐데, 전환청권 행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게 2000 전체를 놓고 보고 2017년도에 행사했던 물량들, 이 친구들 거 한번 보자고. 이것들이 아주 웃기지도, 제대로 해먹은 거지. 그걸 옆에서 박수치고 끝내줍니다. 그 뉴스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시장에서 방송에서 전문가랍시고 기어 나와가지고 이런 걸로 다 죽여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참나. 봅시다. 전환청권 행사 3회차 8월 달이네요. 8월 달 거 한번 봅시다. 얼마일까요? 얼마에 행사했나 봅시다. 8월 달에 전환청권 140만 주 행사했는데 4,160원에 했네. 만 원에 팔아먹었죠. 6,000원 남았네. 얼마야 그러면은? 140만 주 6,000원 남겨먹었으면 90억 남겨먹었네. 시장이 좋아서 뭐 그런 거 어쩔 수 있느냐.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종목에서의 흐름인 거 아니에요. 예?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종목에서. 그리고 또 여기 또 있을 텐데. 삼자배정 유중 자율공시. 요게 지금 아까 몇 월에 600만 주에 먹었죠? 11월 거 한번 봅시다. 11월 거 나와봐라.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보면 재미가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당할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윤정도한테 화낸다니까. 야, 너 때문에 텔콘 주가 빠져서. 아니, 나 때문에 어떻게 텔콘 주가가 빠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렇게 영향이 큰가? 안 크단 말이에요. 자, 보실까? 8월 달에 또 한 거. 2,000원짜리도 있죠? 2,000원짜리. 340만 주가 2,200원이요. 그 만 원에 팔아먹었다고 쳐봐. 8,000원 남았네. 38에 입사 240억에 먹으면, 우와! 얼마나 행복했겠어. 돈 벌기 쉽다.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윤정도가 그 집부로 뻥 치는 줄 아나. 응?
9월 1일 날 전환사채 또 불러요? 얘네들이 해쳐먹고 다 이걸로 해먹는 거예요. 뭐 주가 조작을 장래에 뭐 장중에 주가를 막 끌어올려서 할 것 같아? 뉴스만 내놓으면 그냥 알아서들 방송에서 이 나부랭이들이 하는데 보세요. 전환가가 얼마? 2,200원이네. 229만 주네. 9월 18일에 상장했네. 10,000원에 팔아먹었네. 8,000원 남겨먹었네. 8, 2, 16, 170억 해먹었네 이거. 근데 요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걸 다 먹진 못하고 중간에 이제 브로커들이 끼지. 어? 또 저기서 이제 롤링 돌리는 애들 끼고 또 볼까? 또 어딨어? 발행 결과고 11월 달에 아까 600만 주 어디 갔어 그거? 아 그거 미리 행사했던 거 팔아먹는 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윤정도는 맨날 갖고 나가는데 윤정도 방송을 못 보셨던 거지. 요즘에 게을러져 갖고 안 보여주는 거고. 게을러져서. 또 자랑해. 우리 박스테파노님 또 자랑해. 에? 75인치 TV 1,300만 원짜리. 우린 85인치짜리 있다니까 지금 전자칠판 7월 10일 날부터 이제 우리 PD 선생님 오시면 그냥 유튜브 방송 이런 거 얘기해 줄까? 유튜브에서. 이 녀석들이 저한테 소송을 걸든 말든 이런 거 방송을 해드릴 거라고. 이런 녀석들이 있었다라고. 응? 계속은 아니에요. 계속은 아니고 정해져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응? 텔코는 RF제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테오전 지금 실적 얼마냐고. 알테오전은 비밀 딴 거 아니야. 알테오전 나와라고 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말씀드려요? 다 좋아. 알테오전 다 좋은데 아니 2대1인가요? 어디서 지금 저기를 냈잖아요. 분식회계 관련. 그게 전혀 근거 없을까? 그랬다간 또 난리 날 텐데.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했든 말든 저찌 됐건 292억이 뭐냐고. 올해 예상치 매출이 400억이야. 시가총액이 지금 4조 7천억이야. 이게 말이 될 법한 소리예요. 그나마 대주주분 30% 있는 건 다행인 거예요.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우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가지 부류라 그랬죠? 근데 윤정도까지 3가지 부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안 돼 하는 부류. 그럼 무조건 안 되면 조금 전에 전환 물량이라도 보여주고 얘 실적이라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있잖아. 와우TV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0만원짜리 강의한다고 이 정신병자지. 지가 정신병자지 이놈 새끼 그냥. 이게 왜 좋은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래. 뉴스 보고 뉴스 보고 얘 지금 컨센서스 보면은 리포트 요약된 것도 없어요. 증권사에 코멘트도 없어. 근데 뉴스 보고 이거 목소리 알죠 누군지. 윤정도도 사라고 해. 5조짜리인데 오늘도 매수장이 나갔어. 근데 이런 위험고지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응? 또 헬스케어 봐요.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니 셀트리온 제약이 막말로 뭐 언제부터 올라왔어. 좀 이따 차트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봅시다. 헬스케어에 뭐 얘는 좀 나와 있네. 몇 군데라도. 시가총액 1위짜리가 이 정도뿐이 안 나오나 보고서가? 보고서가? 그래야지 결국은 컨센서스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에. 응? 그렇게 해서 외국기관이 막 어마어마하게 사주나? 시가총액이 17조인데 시가총액이 17조인데 매출이 1조 8천억이야. 아우. 응? 그죠? 그죠? 응? 백법학 박사 형부박법학 박사이다 뭐야? 아이디가 대단히 휘영찬란하시네. 그죠? 위험고지는 받고 매매를 하셔야지. 매매를 하시더라도 적절하게 대처가 돼야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종목군들 기준에 휴마시스 같은 종목도 말씀드리잖아요. 대주주분이 8%예요. 이게 회사예요. 52주 저가가 1140원이야. 370억, 380억짜리였어요.
10배 올려놨어. 이유도 없어. 뉴스만 있지. 근데 이거를 내가 추천했어요. 대박났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수익 내드릴게요. 그 금감독 기관에서 이번에 카톡방이나 이런 쪽에 과장 광고나 말 같지도 않은 꼬맹이들 또 조직적으로 하는 애들 다 잡아드리겠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매수매도 해서 뺑뺑이 돌려서 하는 친구들도 잡아드린다고 했었거든요. 빅텍 같은 종목이 이게 정상으로 빅텍이 뭐 방산주야? 아니 대북 관련주야? 아니 대북이 아니라 저 방산업체라 뭐 저 전쟁 위험성이 있으면 얘가 막 수혜를 봐. 무슨 수혜를 보는데? 아니 금융시장이 거래정지죠. 그러니까 얘를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못 들어가? 거래만 터지면 변동성이 나오는데 변동성이 나올 때 변동성에 대한 수익을 내자는 거지. 다만 그 변동성이 감당할 정도의 수준이 되냐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냥 빠바방 치니까 화장실 못 가잖아. 리딩을 못 해. 결국은 얘도 보세요. 1,600원이었거든. 얼마였어요? 그럼 1,600원 곱하기 2,800만 주였으면은 얼마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대략 한 400억이라고 치고 4,500억이라고 치고 시가총액 400억짜리 대주주분 빼고 나면 누가 얼마큼 살 수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보세요. 2,700만 주짜리에 33%니까 실제 유통 물량이 2천만 주가 된다고 칩시다. 근데 1억 주 거래는 왜 터진 거야? 1억 주가. 그럼 누가 거래한가? 여러분하고 제가 매수매도 했나? 아니지. 여러분들은 사라 그러면 사서 그냥 잠그고 있잖아. 그리고 대박 났다고 막 박수 치고 좋아하잖아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이 거래는 누가 터뜨리는 거야? 시스템 매매하는 친구들. 매수매도. 그게 불법이라고 금융당국이 잡아들인다고 말만 해놓고 잡아들이지를 않다 보니 이런 폐단이 나오죠. 예전에 방송에서 어설픈 테마주라든가 시가총액 뭐 1,000억 미만짜리 이런 거 언급 못하게 하는 시점이 있어서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중앙지검 저쪽 서초동 중앙지검에 합수부 들어와 있을 때 그게 이제 남부로 옮겨진 거죠. 그때 한 100억씩 들고 뺑뺑이 돌리던 M&A 그 바닥에서 이제 수급 감당하던 그 팀이 한 4개 있었는데 그 4개 다 달려 들어가고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농담 아니라 진짜로. 그러던 게 다시 풀려진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좋지 알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야 이거 뭐야? 야 니네 실체도 없네. 매출 400억인데 니네가 4조야? 아니 매출 400억인데 4조야? 이러면 죽는 거지. 근데 지금의 기준은 당분간은 이 기조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언제까지? 현 정부가 이제 완전한 레임덕에 빠지든 정권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정부를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부에서 지금 유동성 장세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또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띨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연동돼서 변동성 확대되고 수익 나오는 거 주도 업종에서 나오는 수익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테마주의 기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그 기준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빅텍도 들어갈 수 있다. HLB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기준점만 명확히 지키셔라. 어떤 거?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추세 범위 이런 기준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제발 남들 이렇게 이게 11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남들은 110만 원 내고 9시간 교육받고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손실을 회피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매매하시다가 낭패를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은 야 쟤 또 광고한다 그러잖아요. 광고한다 그러시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아유 저 뭐 너무 비싸 300만 원 어떻게 뭐 가입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벤트 하잖아. 6개월 플러스 6개월 2,400 너무 비싸요. 수익 내려고 하시는 거죠. 수익. 응? 수익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그게 안 되시면 같이 제대로 된 교육 받고 같이 움직여서 같이 수익 내시는 이상한 종목에서는 제한적인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
방송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빠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준비를 해서 갖고 나갈게. 뭐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뭐 이거 뭐나 돼요? 이거 실적 이거 캡처해서 갖고 나가면 돼. 옛날에 다 보여줬었어요. 이렇게 되니 조심하자. 뭐 이렇게 보여드려. 실질 그렇게 했나? 보여드릴게. 예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윤정두가 윤정두인데 윤정두는요 이렇게 했어서 어떤 기준이냐면 자 보실래요? 간단한 거 기준이지만 뭐 예를 들면 GS건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 이래 합니다. 수급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목표 주가 이렇습니다.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혼자 할 때는 캡처해서 그냥 가지고 나가고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제 좀 많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으니까 그분들 계실 때는 또 우리가 깨끗하게 객관적인 데이터 받아다가 남의 거 캡처 안 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딱 가지고 나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올 그 MTN에 방송 나갈 때도 올 초죠? 올 초에 MTN 방송 나갈 때도 메르스하고 이제 사스 관련된 시장에서 왜곡된 잘못된 내용,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 시장에서 떠들어지고 있을 때 윤정두가 제대로 된 내용, 완벽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고 가서 다 설명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했잖아요. 1회차에 보시면 MTN에 사스 메르스 해가지고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19 얘기 나오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스가 2002년 9월에 처음 발생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시장에 폭락이 났고 뻥입니다. 뻥이에요. 뻥. 사스는 발생이 그때 됐을지언정 시장에 오픈이 된 게 우리나라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사스, 한글로 사스, 또 영어로 사스, 또 영어 원문 다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포털에 처음 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2003년 3월입니다. 그럼 시장 다 빠지고 나서네. 2003년 3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빠졌나? 무슨 소리야. 단기 테마주들의 흐름이 있고 그에 연동되어 있는 쪽이 좀 움직임 나왔겠죠. 이게 다 그 증빙 자료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럼 다 보여드린 거고. 이게 2003년도 5월인가 제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월 말에 인터뷰한 게 5월 달에 나간 거죠. 그래서 사스는 무겁다. 사스 수혜주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때 당시 뭐가 있었어? 파루도 있었고 고려제약도 있었고. 응? 파루도 있었고 고려제약도 있었고. 3월 달부터 움직이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투어, 월봉 보세요. 대수 상승장이었으니까 대한항공. 여행주들이 힘들었을 거 아니야. 호텔신라, 전기전자업종 주도주 다 올라왔죠. 다 폭등 날려놓았죠. 뭐 세코니스 10배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메르스 부분에 2007년도 2015년 7월 27일이겠죠. 메르스의 영향으로 중국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었다. 중국 증시의 폭락 이유는 뭐 이래 요래 저래 요래 그리고 중국이 그 당시에 그 거래 정지 시장 거래 정지 시켰다가 어떻게 했어요? 재거래됐을 때 7%대 하락이 나왔죠. 중국의 이번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근데 자 보시면 어때요? 이게 윤정두요. 뭐 어디 어물 좀 꼴뚜기 마냥 윤정두를 보시면 안 되지. 이런 자료 다 갖고 나가서 야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라고 한 거는 이제 옆에 그 저희 연구원한테 한 얘기고 여러분들께 그러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상해 종합지수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항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홍콩의 항생지수에도. 근데 뭐 무슨 뭐예요? 왜? 쟤네들 막 8%씩 빠질 때 빨간불이었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이번에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월 달에 다 견뎌내고 수익 내고 다 했잖아. 8월 11일 날 또 추가 폭락 나왔을 때 IMF의 특별 인출 이게 뭐였냐면은 위안화 약세일 때 위안화 약세를 지들 마음대로 약세를 기준 잡나? 미국 정부하고 합의하에 위안화 약세가 형성이 된 거지. 저때 뭐 글로벌 시장에 폭락했어요? 웃기셔? 뻥치셔? 거짓말쟁이들. 그 당시에도 맨 요거 일봉 차트 갖고 나와서 위안화가 약세를 때 큰일 났어요. 큰일 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결국은 윤정두 얘기 듣고 윤정두 시황 들은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증시부양책 또 경기부양책 뭐 이런 부분들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 메르스 관련된 내용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2015년도에 조정의 기준에서는 이란에 이제 핵협상이 있었죠. 6월인가에 타결될 거예요. 이란에 핵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렉시트가 있었고, 그렉시트.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지 메르스가 아니었다. 그런 식의 이제 뭐 맞던 틀리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보여드렸던 자료 내용과 그 당시에 대처했던 내용과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던 내용들까지 전부 오픈을 해서 보여드린 거죠. 이때만 해도 잘생겼네. 날씬했네. 어유, 그잖아. 어? 그렇게 해서 지금의 DBI텍 이 당시에도 IT 쪽의 기준, 2015년 이제 2016년 넘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스 메르스 한국정부 한국은행 조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게을러져 가지고 그냥 캔들만, 아니 그게 아니라 캔들하고 거래량만 배워도 이게 지금 중요한가? 지금 시장에 이런 거 갖고 나가면 뭐 하려고? 뭐 이거 배워서 대학 가시게? 이거 배워서 뭐 저 하버드 대학 가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기술적 분석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빠르게 오늘 그 방송 원고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휴마시스 이런 교육 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교수형이 아닌지. LG화학에 대해서 한 분이 물어보셨죠. 이거 교수형인가요? 아닌데요? 하고 폭풍 나왔죠. 응? 휴마시스 마찬가지예요. 월봉, 주봉, 일봉, 응? 엄마하죠. 주봉, 응? 일봉, 우왕 다 좋아. 이지바이오 다 좋아. 이런 데서 뭐 얼마나 우리가 수익을 내게. 이런 거는 교육 그대로 거래량 거래대금 일주 월봉 분봉이 똑같구나. 변동성의 크기는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움직이는구나. 알테오젠의 추세적인 매매에 주 추세선과 그리고 단기 추세선을 병행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겠구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구나. 거래대금이 터지면 그냥 이러한 시세가 나오는구나. 5월부터 해서 5월 달에만 우리가 들어간 게 5월에 기억나신다면 이게 얼만데 이게 6만 원, 7만 원 할 때 이게 6만 원, 7만 원 3월 말에 그것만 뭐 그렇게 흘러갔나? 그 이후에 그러면서 거래 대금만 터지면 들어잖아. 거래 대금만. 저게 언제예요? 5월 두 번째 거래일이에요. 5월 6일이 5월 두 번째 거래일이라고. 5월 4일, 6일 두 번 거래됐나? 두 번 거래된 그날이에요. 11만 원에 들어가고 12만 5천 원 윗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범위가 계속 추세 매매 기준이지. 거래량은 안 터졌는데 거래 대금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의 흐름. 자, 네이버 보실까요? 소름 돋아. 네이버 쭉 보시면 다 필요 없어. 일봉만 보세요. 일봉만. 뭐라고 써 있어? 27만 원에 30만 원 목표 주가입니다. 이게 우스워요? 이게 우스워? 그럼 왜 그 기준이 잡히는지 어제 설명드렸잖아. 어제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어제. 자, 월봉 보시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서 27만 원, 30만 원이 나옵니다.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지난 4월, 5월의 기준에 변동성의 기준을 그냥 평균으로 잡아도 20%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20%의 기준이 나오게 된다면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면 이번 달 기준 이후에 흐름에서 27에서 27만 원, 30만 원 목표 주가 나옵니다. 그게 25만 원일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방안에서는 유료 고객분들한테 그 이전부터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을 했지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옮겨 타서 언제 옮겨 탔는데 5월 초순 중순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윗꼬리 달려서 우리 기준대로 윗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하면 됐지 왜?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추가 상승을 우리는 수익을 냈고 그리고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목표 주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팔았다고 못 가는 게 아니다. 어제도 뭐라 그랬어요? 어제도 거래량 터지고 양봉 실패되더라도 거래량 터지고 양봉 실패되더라도 거래량 터지고 양봉 실패되더라도 그게 우스워요? 그 수익이 남들은 300만 원씩 내고 들어오셔서 이 수익 가지고 이 어려운 장에 12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어서 아이고 월간 단위 기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 하시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다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닥스 일본 니케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대공황 상태야? 웃기셔. 3월 달에 그렇게 악을 썼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3,000에서 3,500포인트가 연말 안으로 온다라는 게 그게 뻥 같고 막 그냥 과대 광고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40% 못 올라온다 봐요. 최소 40%에서 70%
당장이라도 올라오지. 그냥 대형주 이렇게 잘 가는 거를 다 팔고 중형주, 소형주 2016년 저점보다도 못 오르고 있는데 이걸 붙들고 엉엉엉 울고 계시고 나 원금 회복만 되면 주식 안 할랍니다. 거짓말쟁이들 아주. 원금 회복돼봐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지. 자신감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지. 그 건물 하나 또 팔아갖고 오시지. 그럼 또 깡통 나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대형주에서 왜 원금 회복을 생각해? 대형주에서 수익을 내면 되지. 서비스 업종 이게 뭐야?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안 보여드렸던 거고, 의약품하고 IT. 의약품도 뭐 우리가 다 오르고 윤정두가 떠드나? 3월, 4월, 5월 의약품과 IT만 가져가십시오. 정부 정책입니다. 삼성바이오로스 확보. 셀트리온 아까 그렇게 욕을 하고 뭐라고 했어도 기술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위치면 들어가는 거지.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실래요? 참 웃기셔 아주. 셀트리온 제약이 1조도 안 했어. 지금 5조죠. 5조잖아. 5조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 1조도 안 됐다고. 불과 얼마 전에 갑자기 셀트리온 제약이 막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왔나? 보실래요? 셀트리온 제약.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다시 담았죠. 일부라도. 응? 추세 매매하려고. 자, 보시면 어때요? 일본 기준에. 우리가 맨 처음에 방송하면 보여드린 게 어디냐면은 다 셀트리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조카가 와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날 보여드리잖아요. 이날이면은 시가총액 1조가 안 됐을 거예요. 29,600원이니까 3,500만 주니까 시가총액 1조 겨우 깔짝깔짝 했겠네. 1조 깔짝깔짝 하던 게 지금 5조라고. 이날 방송화면에서 보세요 한번. 셀트리온 제약 요날 띠용 이제 거래량 빵 터진다 봐. 빵 터지죠. 이걸 놓쳤다고 거짓말쟁이들. 윤정두가 놓쳤다고 거짓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데 얼마 만에? 허벌나게 오래간만에. 보세요. 허벌나게 오래간만에 2017년 저 하반기 뭔지 아세요? 신라젠 미친 폭등 랠리 나올 때. 그때 얼마 못 움직였어. 셀트리온 제약이 움직였지 셀트리온이 움직였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렇게 밀렸나? 그렇게 훌륭하신 셀트리온 제약께서 왜 이렇게 그냥 폭락이 나오셨을까? 11만 4천 원에서부터. 응?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안 쳐다보는 거라고. 윤정두가 이거 단 한 주라도 여기서 물려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하다. 그러고 나서 이 수익을 놓칠 것 같아요? 윤정두가?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거래량 거래대금 없는데 여기서 왜 붙들고 들어가서 힘들어해? 뭐 하려고? 이럴 때 변동성이 나올 때만 들어가면 되잖아. 윤정두가 셀트리온 제약 좋다고 그러는 거 들어봤어요? 펀드멘탈이 끝내줍니다. 이게요, 얘가요, 어쩌고 저쩌고 남의 거 젊은 애널리스트 꼬맹이들이 분석해놓은 거 내 거인 양 나와서 방송에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우리나라에 셀트리온 삼형제 대가라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죠? 뭐 신문기사 읽고 나와가지고 거래량 없을 때 좀 정리 좀 해주고 거래량 터질 때 좀 들어가지. 왜 여기서 그냥 개 박살날 때까지 냅뒀다가 지금에 와서 갖고 가니까 대박 나자. 2년 3년 동안에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진 거지 다. 무슨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 거래대금의 기준이고, 거래대금이 대형주의 거래대금의 기준과 소형주의 테마주의 거래대금의 기준, 이런 거 남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110만 원이 비싼 돈이긴 하지만 그거 33년 윤정두 주식 노하우를 이걸 9시간을 교육받는다고. 9시간 VOD 교육을. 이거 다 여기 써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 차익 실현의 범위, 거래량의 기준. 그러면 뭐 하이닉스는 맨날 거래량이 막 1조씩 터져야 가나? 아니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도 없어. 몰라. 여러분들이 다른 데 분명히 다 과금해 갖고 계신다고. 과금해 갖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봐요. 선생님, 거래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냥 막 1,000만 주 터지면 거래량 터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1억 주 터지면 거래량 터졌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쥐들도 몰라. 그냥 거래량 터졌잖아요. 뭐 어떻게 터진 게 터진 건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터진 게 터진 건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도 그냥 난 110만 원 과금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뒤지세요. 윤종두 거. 그럼 나와. 안티로젠에 대한 설명도. 이 흐름이 아니 뭐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하나? 그럼 유비커스 홀딩스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 그냥 다 놓칠 거예요? 유비케어 홀딩스 뭐 이런 거. 유비커스 홀딩스인가?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하반기에 이러한 수익이 나오는 거 이걸 다 놓칠 거냐고. 그래서 방송에서 이것도 갖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죠. 5MA, 20MA의 추세 범위의 교육을 받으시라고. 그 추세 범위의 교육이 뭐예요? 그걸 또 꺼내드려야 돼. 조금 전 거는 거래량의 기준이고 추세 범위의 기준. 아우 귀찮아요. 귀찮은데도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공부를 하시겠다는데 그럴 때는 또 보여드려야지. 아이고 답답해라. 이동평균선의 추세에 대한 범위에 있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이동평균선 매매 전략 여기에 있나? 일일이 이걸 딱 찾아야 된다고.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요? 저기에 있나요? 한 가지 평선, 두 가지 평선, 세 가지 평선, 네 가지 평선 뭐 그러면서 그 추세 범위의 이평선의 전략 기준을 잡아드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건 한 가지 평선이고 예를 들면 뭐 두 가지 평선을 놓고 볼 때 두 가지 평선의 매수 타이밍의 주 추세선과 단기 이평선의 기준에 이렇게 대처를 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된 자료니까 최근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렸죠. 이 강의도 몇 시간? 9시간. 어디서 구매하냐고? 자, 여기 홈페이지 오시면 요 밑에 직장인 교육 VOD 세트를 사면은 40% 할인. 세트가 아닌 거면은 조금 전에 그 내용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평선의 기준. 이렇게 하면은 9시간짜리 교육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발 공부 좀 하시라고. 이게 8,000원에서부터 5만 원 간 거예요. 그럼 얘가 거래대금 얼마야? 이게 거래대금 300억이에요. 그럼 300억인데 거래대금 1,000억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걸 놓치나? 그럼 대형주가 아닌 종목에 대해서 5MA, 20MA 거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9시간 교육 내용을 지금 다 해놔라. 야 빨리 알려줘. 공짜로 해준다며. 대머리 된다니까. 안티로젠 그래도 추세매매 잡아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안티로젠만 그래? 네이버 이런 거 다 추세매매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응? 근데 그게 막상 내 종목이 흔들리면 내 종목이 흔들리면 그 결정을 다시 또 못 내리시다 보니 그래서 멘토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오늘 장중에 흔들릴 때에도 야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없습니다. 16일 날 그렇게 문제가 터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터져도 1% 조정받고 끝납니다. 이게 멘토의 역할인 거지. 윤정두가 삼성전자 상한가 보내나? 윤정두가 뭐 네이버 상한가 보내요? 윤정두가 무슨 뭐 소형 잡주 휴마시스 막 상한가 보낼까봐? 대주주분 8%짜리를?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벌써 시간이 9시 41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내일도 이제 그 장중 동영상 교육 자료를 얼마큼 제가 열심히 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런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못해 블록딜에 대한 그런 이슈 불거졌을 때도 블록딜 막 이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블록딜이 악재야?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오니까 블록딜이 악재라고 또 시장에서 악을 쓰고 참 여러분들 말고요. 결론은 뭐예요? 블록딜이 악재 아닙니다.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또 수익 다 잡아내죠. 자, 결론은 지금 전화 주세요. 내일 아침에 빨리 동행하셔야지. 전화 빨리 주셔. 지금 10시까지만 딱 전화 받고 더 이상 안 받을 거예요. 전화 받는 분들도 주무셔야 될 거 아니야. 전화 주셔서 저 함께 하고 싶어요. VVIP 가입해서 네이버 수익도 다 만끽하고 싶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익도 나도 만끽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지금 전화 주십시오. 자, 마감 짓고 내일 장중에 또 뵙고요. 그리고 내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333 내일 상한가 쓰기에는 잡으셔야죠. 333 마지막 출석 체크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